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비상교과서의 설득 전략이 담긴 연설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제시되어 있는 그 강연문을 이제 연설문이거든요. 이 연설문을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는지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설득 전략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 분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설 내용이고요. 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을 청중에게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공적인 화법입니다. 이 연설에 대한 기본 개념 확인해 두시고 이제 연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주신 대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연설하게 된 대학교 측에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졸업생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보고서 우리가 이 이제 연설의 기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위에서 나와 있었지만 연설자는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이제 작가죠. 그리고 이제 연설을 하는 공간, 이 공간은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래서 대학교의 그 청중이 졸업생. 자, 그래서 이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설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졸업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연설자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연설의 주제를 선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글쓰기 맥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글쓰기의 경우는 독자지만 이제 연설이니까 청중이 되겠죠. 청자기가 되겠죠.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분석을 할 때 목적과 이제 주제 그리고 청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확인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쓴이는 청자들이 무엇을 원할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설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설할 내용의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밝히면서 연설의 주제에 대해서 밝히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습니다. 자, 지금 자신의 처지를 이용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자, 대학을 졸업한 후 7년 동안 계속 실패만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고 직장도 번듯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 연설자가 겪었던 실패가 무엇인지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된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 이런 거 잘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내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자신이 실패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저는 왜 실패가 주는 혜택을 말하려고 할까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로 얻은 혜택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떤 형식이 사용되었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 답하고 있는 자문자답의 형식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자문자답의 형식 또는 질문의 형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런 부분이 쓰였는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연이은 실패로 제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과 낡은 타자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에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 연설자가 그 반복된 실패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다른 군더더기 없이 단 한 가지 일에만 에너지를 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열정을 쏟게 됨으로써 그걸 통해 성공할 수 있게 됐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또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제 주변에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 실패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세 번째,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세 가지 혜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삶의 군더더기를 없애주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알게 해줬고요. 세 번째로 자신감을 갖게 해줬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임머신을 타고 21살 때로 돌아간다면 뭔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삶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실패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상력의 중요성 얘기한다고 했었죠. 자, 제가 여기 또 질문과 답변이 나오네요. 보세요. 자문자답 형식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 자문이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삶을 다시 추스르는데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설명을 하네요. 자, 일단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서 일했다고 하면서 이 조안 K 롤링이라는 연설자가 그 좀 신뢰성 있는 뭔가 좀 됨됨이가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건 연설자의 전문성과 됨됨이를 바탕으로 연설의 신뢰를 갖게 하는 전략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의 중요한 까닭을 이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설득 전략이 나왔죠.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그리고 이성적 설득 전략. 이 설득 전략들이 각각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설득 전략이 어디에서 쓰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확인을 해 두세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일을 하면 뭘 깨달았느냐? 타인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이를 위해 행동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졸업생 여러분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진 책임도 남다르다고 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자긍심과 사회적인 책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이것 역시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또 뭐라고 말하느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힘을 가지세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감성적 설득 전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다는 건 큰 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소한 것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 마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고대 로마의 현인이었던 세네카의 말. 자, 지금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군가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또다시 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명한 사람의 말, 격언을 이제 인용하면요,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뢰성. 자, 그래서 아무튼 내용이 나와 있네요. 격언을 인용하여서 연설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연설자의 당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연설의 설득 전략, 요거를 제일 꼼꼼하게 확인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자신의 됨됨이나 자신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갖게 하는 거고요. 이성적 설득 전략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자긍심, 동정심, 분노 등의 이 감정에 호소하여 설득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설자가 사용한 설득 전략 중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연설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이제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 요것을 우리가 이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뭐 이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거나 통계 자료, 전문가의 의견, 아니면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 연설문에서는 연설자가 실패했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패가 주는 혜택 3가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 그리고 연설자가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력이 중요한 까닭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됨됨이나 전문성 이런 거는 이제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거나 욕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동정심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들은 감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것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